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유통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도 안 되는 데다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얼마나 소비 활성화를 이뤄낼지 미지수인 상황이죠. 유통기업의 상황과 유통주 투자 전략, 서정현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통하면 우리가 소비인데 국민 지금 내수 소비가 워낙 부진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기업들 동향을 보니까 뭐 추경 집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소비가 더 늘어날 거다. 뭐 대한상이 조사에서도 소비 증가 전망이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 분위기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이 이제 좀 풀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주부터 아마 11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개개인별로 15만 원 이상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마중물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중물. 너무 돈이 안 들고 소비를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모두 가난하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유동성 같은 걸 보면요. 그랬을 때 좀 써라 그런 얘기가 되고 그 쓰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는 누구든 있을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소비 경기에 전체적으로 나쁠 것은 없지 않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에 앞서서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유통주들이 한마디로 좀 뭐 잘 안 갔지요. 부진했죠? 예, 네. 부진했다 보니 그 저평가에 대한 또 트리거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개월은. 저는 지금도 유통주들은 그렇게 부진한 줄 알았습니다. 별로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쭉 올라온 걸 보니까 야, 이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 뭐 선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돈이 풀릴 경우에 이게 신규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 지난 코로나19 때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한번 써봤잖아요. 새로 늘어난 소비 효과가 한 20에서 40% 정도일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뭐 그렇게 그 정도라면 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그 효과가? 네, 그게 이제 마중물 효과가 뭐 20에서 40% 정도 뭐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게 한다라는 건데 뭐 경제학자분들도 너무나 더 잘 전문적으로 아시겠고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 소비 체력이라는 것이 10조, 15조 돈을 일시적으로 쓴다고 해서 뭐 근본적으로 확 좋아지느냐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있고요. 네. 또 아까 성장률 1%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0.8%까지 그 GDP 성장률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기 너무 안 좋다는 얘기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내수에서 돈이 조금 풀려주면은 그래도 좀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 있는 것이지 예. 근본적인 체력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잘 돼야 되고 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체력적으로 그닥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아직은 강하질 않다. 최근 그런데 주가를 보면 유통주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느새 야금야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동향, 뭐 유통이라는 게 이제 백화점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을 텐데 주가 동향이 최근 어떻습니까? 네, 뭐 이미 이제 다들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52주 고가로 올라온 종목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만 예. 이걸 52주로 볼 것이 아니라 가령 한 10년치, 20년치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어떤 경우는 뭐 3분의 1 토막, 또 2분의 1 토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아직도 그 정도인 종목도 맞습니다. 많이 있군요. 예, 이게 전년 대비해서야 굉장히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전고점이나 아니면 과거 이렇게 저희가 히스토리컬 차트라고 하죠. 예. 역사적인 이렇게 차트를 쭉 보면은 야 진짜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예. 물론 그때 대비 지금 경쟁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온라인으로 많이 잠식이 되어 있는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을 간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PBR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PBR 주식들이 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유통주는 그닥 지금 환경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크게 나쁠 것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기대감은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2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났습니다만 실적이 좀 그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4월 달은 네. 매우 안 좋았고요. 매우 안 업체들이. 좋았고. 예, 5월 달이 뭐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휴일 수가 많냐 적냐. 휴일의 효과. 네, 그다음에 날씨가 어떠냐. 예. 그 계절에 맞는 날씨냐. 뭐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데 그리고 비가 좀 안 오면 좋겠고 예.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환경이 조금 좋았던 게 5월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5월 달은 확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오랜만에 가령 저희가 58리냐 이런 걸 이제 그 바로미터로 보는데 그게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은 생각보다는 살짝 좀 내려왔지만 예. 그렇지만 4월보다는 좋은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는 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거기에 소비 쿠폰이 좀 도움을 주면 그러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번에는 추석이 있거든요. 10월 초에. 10월 초. 예, 네. 그러면 이제 추석을 지나면 또 성수기로 유통이 가게 되죠. 연말로 가면은.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2분기 실적과 조금 무관하게 지속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심리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소비 쿠폰이 다음 주에 이제 풀릴 텐데 이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 받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쪽이 가장 많이 받을까요?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 해서 그 종목이 뭐 쭉 좋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 해서 뭐 얘는 사면 안 되고 팔아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 소비 쿠폰에 대한 간접적인 그 수혜와 피해를 먼저 좀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이마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이마트가 과거 코로나 시즌에 그 민생지원금 나왔을 때 얼마나 피해를 받냐 이걸 이제 좀 계산해 봅니다. 거기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쓰니까요. 대형마트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식자재 마트니 편의점이니 뭐 이렇게 좀 논란들이 있는 영역이 있긴 한데 예. 다른 곳에서 이런 걸 사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 3주 정도 당시 기준으로 3주 정도는 5% 정도 매출이 빠지더라. 근데 이제 5%라 하면은 뭐 크게 크진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이마트라는 회사의 월 평균 이제 매출이 기존 점포 기준으로 이제 0에서 1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5%면은 너무 크지요. 네, 엄청난 예. 건데요. 그래서 7월, 8월이 좀 타격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반면 그러면은 직접적인 수혜면은 그나마 이제 편의점 쪽이 될 수는 편의점. 있겠다. 그래서 편의점은 가맹 사업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인데 가맹 점주분들 중에 이제 연매출 30억 이하인 그런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편의점에서 가서 쓰게 되면은 사실은 회사와 편의점 분들이 이렇게 쉐어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 쪽에도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쓰이게 돼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 조금 당시 그 시점에 피해를 본 게 이제 이마트 같은데 대형마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대형마트들이 지금 소비 쿠폰 풀기 전에 고객을 잡기 위해서 뭐 파격적인 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손님들을 좀 끌어모으기 위한 건데 네. 얼마나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경쟁해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그동안에 그런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돼서 주가가 오르는데 유통업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주목하고 있는 기업 혹시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네. 지금 뭐 피해는 단기적으로 이마트다, 뭐 단기적으로 수혜는 편의점이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금 만년 좋은 것은 백화점이다 이런 생각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네, 근데 이 백화점들은 예. 한국의 이제 경기를 좀 뭐 상권별로 탈 수는 있겠지만은 예. 좀 좋은 상권의 점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고 예.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거기서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현대백화점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제 많이 좀 올라왔고 신세계도 따라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이 현대백화점이 실적이 이번 2분기도 매우 탄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예. 하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으로 또 저희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 이제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은 그래서 편하고 무난하다. 편하고 무난하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좀 볼만한 주식으로는 신세계도 괜찮을 것 같다. 신세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신세계는 어떤 면이 조금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신세계는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점포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리뉴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점이 명동에 있죠. 회원역 쪽에. 예. 그리고 강남점이 이제 매출로는 우리나라 1등 점포입니다. 그래서 강남점이 매출 연 3조 원을 하고 예. 본점 이제 나름대로 또 탄탄한데 이 두 개 점포를 올해 큰 규모로 지속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투자를 했기 투자를 때문에 많이 비용이 했기 때문에. 나가죠. 예. 그리고 공사하고 있으면 아무렴 손님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좀 부진. 그리고 그런 감가상각비 영향이 올해는 계속 좀 괴롭힘을 줄 수가 있다. 네. 그것과 반대로 주가는 조금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예.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리뉴얼 효과가 매출로 이어지는 내년서부터는 비용 부담도 좀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올해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늘어날 게 없지요. 그런데 매출은 확 늘어날 수 있는. 게다가 요즘 좀 뭐 부동산, 호텔 좀 이런 게 좋습니다. 주식들 중에. 신세계. 예, 네. 그 다른 종목들 다른 중에. 분야. 근데 신세계도 보시면 신세계 센트럴 시티가 있죠. 네. 그 센트럴 시티 부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우리가 이제 부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가치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다라는 거 좀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그래도 이게 잘 견딘다 그랬잖아요. 판매 부진,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소비 성향을 잘 흡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좋은 상권을 딱 쥐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네. 정말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것이 우리 한국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경기 안 좋아도 이제 호텔이든 아니면 신세계든 뭐 백화점, 현대든 다 백화점이 좋은데 우리 그 상위 소득자들의 씀씀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경기에 상관없이 그래요. 그분들 연 350조를 이렇게 여행, 레저, 유흥했습니다. 350조라는 게 상위 계층의 소비 규모. 소득 5분위 기준. 소득 5분위 기준에 제일 많이 버는 분들 상위 20%지요. 예. 그 5분위가 연 350조를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에 쓰고 있습니다. 아, 350조를. 예, 근데 네. 우리나라의 백화점 40조입니다, 규모가. 예. 그러니까 사실 백화점 걱정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소비 성향 네. 그리고 상권에 맞춰서 꾸준하게 계속 손님들을 모으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그러네요. 이 상위 20% 5분위 계층의 막강한 소비력 그것만 계속 유지하거나 끌어들여도 백화점이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중국인 유커의 무비자 입국 허용이 임박했네요. 이제 여름 성수기와 맞물리면 면세점 업계 좀 부진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좋아질까요? 네, 2분기도 실적은 역시나 이제 아직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아직은. 부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거를 너무 이제 선반영을 조금 하지 않았나. 이제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은 호텔 이미 신라. 이제 5만 원 넘고 이렇게 6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미. 조금 반영을 많이 했다. 네. 그랬을 때 실적이 혹시 우리 기대감에 못 미치면 예를 들어서 무비자 입국하는 분들이 면세점을 안 오고 올리브영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이 면세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뭐 올리브영도 가지만 면세도 오지 않냐. 거기에다가 무비자 입국을 단체 관광으로 오는 분들의 연령대가 20, 30대보다는 좀 높은 연령대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면세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올리브영 가서 그분들이 막 화장품 사고 그러진 않지 않냐. 그래서 면세는 좀 기대감이 지금 많고 실제로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이미 조금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주가에 합니다. 선 반영이 됐다. 맞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무이자 입국이 되면 조금 긍정적인 뭐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아직 좋게 나온 건 아니고, 아니죠. 맞습니다. 아닐 겁니다. 아닐 거고요. 네. 이미 이제 지났습니다만 그럼 하반기 3, 4분기는 그거보다는 좀 상반기보다는 나을까요? 나아지겠지라고 다들 기대감 정도입니다. 현재는. 기대감 정도. 네네. 네. 올리브영 뭐 막강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다이소 소비자들이 뭐. 여행객들이 어디를 선택할지 네. 그래야 되겠죠. 자, 대형 유통주들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모두의 우리 경제 성장률 1%도 안 되니까 이게 소비가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 풀린들 뭐 소비가 얼마나 늘겠냐. 다른 주요한 업종들이 많은데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하냐,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빅테크 네. 기업도 아니고 네, 네.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 소비 쿠폰 없었을 때 주가 좀 더 좋았거든요. 그 전에도 이미 좀 올라왔습니다만 세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이 유통회사들이 성장이 정말 없더라도 0% 이상만 성장하면은 실적이 좀 이익이 나올 수 있게끔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게끔 체력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 체력을 그게 한 10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10년간 고생하면서 네, 체력을 단단히 다졌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달러 약세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 환율이 지금 빠져 있죠. 몇 달 새 한 100원 정도. 그렇죠. 그랬을 때 비달러 자산인 한국 시장이 좋은 것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아무려면 그 달러의 영향에서도 좀 이로운 점이 있다. 달러가 여기서 더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수출주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당분간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정책적인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 시장의 많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저 PBR 업종 대표적인 이 유통주에도 좀 관심이 계속 있게끔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의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통업 그리고 유통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현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